unfold.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난다. 이거 예전엔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젠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복잡한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7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 나연이를 엄마가 가상현실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이 장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작별 인사가 정말 마지막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기술이 이제는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마저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어쩌면 좀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기술의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흔히 그리프테크, 그러니까 슬픔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떻게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심리학에서 슬픔은 무조건 훌훌 털어버리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프로이트 이론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도 건강한 애도 과정일 수 있다는 지속적 유대 이론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바로 이 그리프테크가 이 새로운 이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일종의 정서적 비계라고 표현합니다. 비계가 뭐냐면 건물 지을 때 옆에 세우는 임시 구조물이잖아요. 그것처럼 갑작스러운 상실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힘든 시기에 잠시 기댈 수 있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앞서 봤던 나연이 어머니처럼 미처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할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또 너무 어려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딸이 가수였던 아빠 임윤택 씨의 무대를 다시 볼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룹 거북맨처럼 세상을 떠난 동료와 마지막으로 한 무대에 서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위로를 받고 또 고인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기술 정말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기계 속에서는 도대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아름다운 꿈이 아주 복잡한 문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그 AI가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확률적 앵무새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냥 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앵무새 같다는 뜻이죠.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인이 남긴 문자나 이메일, 음성 파일 같은 데이터를 싹 다 집어넣어요. 그럼 AI가 그 데이터에서 자주 쓰는 말투나 단어, 대답하는 패턴 같은 걸 분석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걸면 아, 이런 상황에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가장 그럴듯하겠네 하고 통계적으로 예측해서 대답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의식이나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바로 AI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인데요. AI가 학습 데이터에 있지도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아주 자신 있게 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번도 간 적 없는 제주도 여행 얘기를 아이한테 우리 작년에 제주도 갔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진짜 기억까지 왜곡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최악인 건 이 디지털 아바타는 결국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만약 그 회사가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을 또 한 번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 번째 상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죠. 이토록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 어떻게 비즈니스, 즉 돈이 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생전 준비형 서비스,
이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직접 동의하고 인터뷰 같은 걸로 데이터를 남기는 거죠. 윤리적으로 훨씬 깔끔하죠. 반면에 사후 복원형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SNS나 이메일 같은 디지털 흔적을 싹 긁어 모아서 고인의 동의 없이 AI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용자가 AI 챗봇이랑 대화를 하는데 구독료내 크레딧이 다 떨어지니까 챗봇이 갑자기 나 이제 가야 해 라고 말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구독 모델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데이터 인질극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나 윤리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규칙도 없고 보안관도 없는 디지털 서버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죽은 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후에 나를 흉내내는 AI를 만들지 말지. 이걸 누가 결정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남겨진 내 가족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요. 아까 말했던 AI의 환각 현상 때문에 내 AI 아바타가 나에 대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다녀서 내 명예를 훼손한다면요.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그리고 잊힐 권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기를 원했다면 어떡하죠? 고인을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싶은 가족의 마음이 고인 본인의 잊힐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AI를 만들려면 고인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법적으로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한국은 아직 관련 법이 거의 없고요. 독일처럼 상속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애플처럼 따로 유산 연락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상속권이 계속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어두운 면은 아마 범죄에 악용될 때일 겁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요. 정말 간단해요. 사기꾼이 온라인에 떠도는 당신 가족의 목소리를 아주 짧게라도 구해요. 그걸 AI에 넣고 몇 분만 돌리면 목소리가 완벽하게 복제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당신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급한 일 생겼어. 이러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배를 이루는 널판지를 하나씩 전부 새 것으로 바꿨을 때 과연 그 배는 여전히 똑같은 배일까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기억을 전부 코드와 알고리즘으로 바꿨다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정교한 인형? 철학적 좀비일 뿐일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는 절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AI는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윤리적으로 성숙하게 다루려면 이 경계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AI는 고인이 했던 말은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누가 기억하는 걸까요? 결국 진정한 의미의 불멸은 차가운 서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닐까요?